대한민국 최초로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이라고 하죠. 잔악계라고 부르는 말이 있는데 머리에 피가 말랐나 말랐나를 막 정말 참 그 표현력이 뛰어나다. 그런데 저보다 더 말씀해 지난 9월 역사상 최초로 청년이 직접 참여하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출범하였습니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17개 관계부처 장관 그리고 광역과 기초지자체장 등 정부위원과 청년정책 전문가 및 청년대표 등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범정부 청년정책 컨트롤 타워입니다. 저는 이 위원회가 청년을 위한 정책의 시대에서 청년에 의한 정책의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기 계신 민간위원님들은 다양한 활동 분야와 나이, 지역, 성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위촉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청년들을 대표해서 현실적인 목소리를 내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여를 통해 묻고 싶은 것은 과감하게 묻고 요구하고 싶은 것은 담대하게 소리쳐야 할 것입니다. 청년의 힘으로 청년의 정책을 직접 만들어 가도록 우리 노력해 봅시다. 먼저 청년 정책의 시대적 중요성을 청년기본법에서 말하는 기본 이념을 제대로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구현시키기 위해서 대한민국 최초로 내년부터 시행될 기본 계획을 우리가 지금 수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청년의 어떤 단면적인 출산을 했는가, 취업했는가, 빈곤한가 이런 측면만 바라봤다면 이제는 청년을 정식으로 호명하고 청년의 삶을 입체적으로 보고 청년의 권리를 보장해 나가자.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능동적 삶을 실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도권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러한 사회적, 경제적 여건과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청년기본법의 이념입니다. 지금의 제도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세계은행에서 발표한 인적 자본지수에서 한국은 계속해서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 청년들이 여러 역량을 갖추었지만 이것이 실질적으로 자신의 삶의 행복도와 삶의 안정에 실질적으로 연결이 돼서 구현되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노동시장에서의 모습을 보면 청년들이 다양한 형태의 비정형 일자리에서 진입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집니다. 가치관이 빠르게 변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나의 삶에 대한 어떤 주권의식이라든가 기존의 전통적 가족관에서 변화된 모습, 여러 다양한 변화한 가치관들이 보여지지만 실질적으로 삶의 모습을 봤을 때는 취업난이라든가 주거난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독립하지 않고 오히려 부모와의 동거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라고 한다면 기술 변화를 정말 자연스럽게 체화했지만 이 기술 변화를 노동시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하고 그것이 자신의 삶에 긍정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있는가? 표준적 고용관계로 설계된 여러 사회 안전망들과 청년들이 들어가는 일자리와 부정합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세대라고도 하는 이 지금의 청년 노동시장에서 또 다양한 모습에서 보여지고 있는 이 위험과 위기들은 이후 누적될 수가 있다는 것, 가중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현재의 코로나 위기에 대해서 정부는 강력한 대응과 심각한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청년 정책을 설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건은 어떤지 이걸 좀 다시 한번 진단해 보면 어떨까? 이 청년 정책의 기본 그 이념 중에 하나가 평등한 기회 제공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근데 평등한 기회 제공이 일원화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문화 청년, 그다음에 탈북 청년, 미혼모 청년, 보호 종료 청년, 장애 청년 등 굉장히 다양한 집단들이 함께 그 청년 세대 내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을 전혀 조명하지 않는 어떤 문제점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데요. 보통 이런 다차원적
불평등이라고 좀 이야기를 하는데 이 다차원적 불평등이라는 것이 단순히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회 자원이라던가 문화적인 격차라던가 이런 것들 다 포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적인 격차뿐만 아니라 이 다양한 격차나 불평등을 고려해서 출발선을 최대한 동등하게 맞춰주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총리님도 지옥고라는 말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예. 네, 반지하 옥탑방 그렇죠. 고시원이라고 예. 하죠. 이게 독립을 딱 시작할 때 자산을 모아두지 못하면, 목돈을 모으지 못하면, 혹은 소득이 너무 불안정하면 이런 대부분의 청년분들이 다 지옥고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전국에 이렇게 집이 많은데 그런 데 사는 사람은 없게끔 만들겠다, 이런 의지가 좀 필요하지 않나. 코로나 때문에 조금 더 심각한 사안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월세를 못 내고 있으면서 보증금이 계속 이렇게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내년이면 그게 2년 정도가 되면 이 보증금이 다 없어지는 단계에 이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대부분 또다시 지옥고로 가거나 홈리스가 되거나, 심각성을 아직은 안 드러났지만 내년을 대비해야 된다. 특히 요즘 말로 잔악계라고 부르는 말이 있는데, 자본이 낳은 괴물, 한 달에 막 수천만 원씩 돈을 버니까 간장도 끼얹고 여성들, 소수자들 혐오도 하고 막 이런 방송을 하는데, 그런 혐오로 돈을 더 많이 벌고,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더라도 그냥 젊은 시절의 그런 일탈이다. 요즘 청소년들한테는 대기업 입사보다 오히려 그런 자극적인 언어를 통해서 돈 많이 벌고 내 채널 갖고 싶다. 이게 요즘에 이 중고등학생 강연을 다니면 꿈이라고 하거든요. 요즘 청소년 청년들이 어떻게 그런 일배라든지 이런 가짜뉴스나 이런 데 빠지는지에 대해서 부모님들, 선생님들도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단순히 유튜버가 문제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 커뮤니티와 이런 BJ들, 이런 게 악어새처럼 서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전방위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보고요. 그다음에 국내 플랫폼에 대한 어떤 삼진아웃제도 도입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지역의 청년들은 점점 떠나가고 있고 이 수도권으로 집중 현상이 너무나 두드러지고 있는 현실인데요. 환경 차이가 가장 클 것 같습니다. 일자리부터 복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갈부될 텐데 소는 누가 키우냐고. 이 젊은 사람들이 다 떠나가면 이 동네는 누가 지킬 것이냐. 청년이 없으면 없을수록 지자창의 의지 또한 청년에 대한 건 당연하게 감소될 것 같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총리님께서 조금 더 목소리를 내서 이 청년들을 이 평준화도 하향 평준화가 아닌 좀 더 상향 평준화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화두가 되고 그 변화를 직감하지 못한, 그러니까 그 변화가 어떤 변화고 누구나 교육 기회를 고르게 보장받을 수 있는 정책이 지금 좀 파격적으로 제한되어야 되는 때가 아닐까. 좀 더 저소득에, 그리고 좀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교육의 기회를 좀 더 보장받을 수 있게끔 교육비만큼은 국가가 과감하게 책임지고 부담하겠다라는 그런 정책적 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청년들이 창업을 많이 하면 할수록 당연하게도 사업을 폐업을 하거나 실패하는 청년들도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 청년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재도전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 그리고 여건이, 그리고 안전망이 확보되어 있는가. 청년들이 조금 더 실패할 수 있는 권리를 좀 주자. 이 마음 건강의 스펙트럼을 5로 놓고 봤을 때 보통 3에서부터는 의료적 개입을 하고 4나 5를 보통 이제 자살 위험군으로 둔다면 여기는 이제 적극적인 정부 개입이 돼야 되겠죠. 근데 1과 2단계에 있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특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일자리를 잃거나 혹은 이제 계속해서 집안에 있다 보니까 가족 간의 불화가 생기는 경우들도 있고요. 사실 이제 미래가 불투명하다 보니까 뭘 해야 될지 몰라서 불안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청년들이 있는데, 사실 이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거는 자기 회복력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스스로 어떤 그 심리적이거나 정서적인 어려움이 있는 걸 스스로 어떻게 극복하고 아니면 컨트롤링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게 지금 현재 그 청년 정책 중에서 광주와 서울에서 청년 마음 건강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전국적으로 이것들이 좀 지원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조정위원회 말고도 되게 여러 분야, 일자리든 주거든 복지든 다양한 분야의 청년들이 참여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말은 전 나이가 어린 게 우리가 뭘 알아? 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었었고, 심지어 제 머리에 피가 말랐나 말랐나를 막 자꾸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이 나이로만 평가하는 문화부터 우선 바꾸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이 기성세대 분들께서의 인식 변화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저희 또한 누군가의 귀한 자식이기 때문에 청년들에게 늘 존중하는, 서로 함께 존중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조성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까지 내려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명쾌하게 머리가 좀 정리가 되고, 제가 있지 않습니까? 해왔던 일들에 대한 있지 않습니까? 이런 종합적인 평가도 해주시고 굉장히 큰 도움이 됐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일자리, 그리고 주거, 금융, 자산 형성,
이런 재반 문제들, 교육 문제부터 해가지고 청년들이 고민하고 필요로 하는 어떤 정책 수요를 저희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 모아서 그것을 예산 사업화해가지고 패키지로 좀 관리를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 미래 세대에 대한 어떤 투자, 가장 중요한 청년 희망을 드리기 위한 예산을 저희들이 정부가 각별하게 좀 관심을 두고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야, 정말 참 그 표현력이 뛰어나다. 제가 국회의장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말씀을 잘해. 요즘 청년들은 실력도 있고 정말 잘해요. 잘 알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말씀을 제가 항상 인용하는데요. 청년에게 붙이는 글이라는 글이 있어요. 거기에서 절망은 청년의 죽음이요. 청년이 죽으면 민족이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대한민국이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다름 아닌 우리 청년들이 용기와 열정으로 앞장서서 위기를 극복해 왔습니다. 미래를 만들어갈 청년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라고 봐야 되겠다. 우리 청년들이 당면한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깊은 고민이 거기에 담겨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열심히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한 세균, 좋은 세균. 좋은 세균이니까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세균 정세균입니다.